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엄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보육실습 준비물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후 제가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습을 가게 되실 실습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2탄에 걸쳐서 보육실습 후기와 교육실습 후기를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후기 영상은 각 기간마다 상황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보육실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이면서 숲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집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위치해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도보로 15분 정도였기 때문에 출퇴근에 매우 좋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였고 실습생으로서 10분 정도 일찍 출근을 했답니다. 연령은 원장 선생님의 배려로 실습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만 3세, 즉 5세 유아들이 있는 반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15명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기 전에 사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아 명단을 받고 유아들의 이름을 외우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시국으로 인해서 유아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원을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 외우게 되었다는 슬픈 사실도 있었습니다. 저희 반의 하루 일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일단 유아들이 등원을 하고 자유놀이 시간을 갖다가 오전 간식을 먹었어요. 그 후 바깥놀이를 갔다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후에는 오후 간식을 먹고 다시 놀이를 하다가 서서히 하원을 하는 일과였어요. 추가로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먹고 특별 활동으로 음악과 체육 활동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했답니다. 실습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총 4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주차 때는 전반적으로 제가 하루 일과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확실히 유아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도 했고요. 2주차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2주차 때는 부분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연계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 3주차 때도 연계 수업, 4주차 때는 올데이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통은 부분 수업 1번, 연계 수업 1번, 올데이 수업 1번씩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 당시 6월 한 달 생활 주제는 교통기간이었는데요. 각 주마다 또다시 주제가 나뉘었어요. 1주차 때는 육상교통기간이었지만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었고 지도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하였어요. 2주차 때는 해상교통기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 3주차 때는 항공교통기간, 4주차 때는 교통안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했던 수업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간 2주차 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계획안을 작성하고 피드백 받는 것은 잊지 않으셨죠? 그렇게 지도 선생님과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거친 후 수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2주차 때는 해상교통기간이라는 주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부분 수업을 준비할 것이었지만 연계 수업으로 진행하면 더욱 재밌을 것 같아서 지도 선생님과의 상의 끝에 연계 수업을 준비하였어요. 저는 해상교통기간 중에서도 배를 선택하여 우유팩을 이용하여 종이배를 만드는 미술활동을 시작으로 유아들이 만든 종이배를 가지고 바깥놀이로 연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숲 어린이집이라서 친환경적인 재료를 활용하면 좋을 듯 하여 나뭇가지, 나뭇잎, 페트병 뚜껑 등을 준비하였지만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 샘플을 만들 때에는 글루건으로 붙여 고정을 시켰지만 유아들은 풀과 테이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결국 15명의 유아들이 꾸민 것을 글루건으로 다시 한번 고정을 했답니다. 우유팩 특성상 나뭇가지나 나뭇잎들이 풀이나 테이프로 잘 고정이 안 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하지만 바깥놀이로 연계를 하였을 때에는 유아들이 어떻게 하면 배가 가라앉는지, 어떻게 하면 뜨는지, 또 어떻게 하면 경주할 때 빨리 갈 수 있는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바깥놀이를 진행할 때에는 유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업이라 그런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수업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인데요. 3주차 때에는 항공교통기관이라는 주제로 예정대로 연계 수업을 진행하였어요. 항공교통기관 중에서도 비행기를 선택을 해서 비행기를 탄 리자라는 낮장 동화를 시작으로 소그룹으로 비행기 접기 활동을 준비하였죠. 이때에는 주의 집중으로 간다 간다라는 손유희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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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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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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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빵빵 랄라랄라 자동차. 이런 손유희입니다. 주의 집중으로 손유희를 할 때에는 유아들이 아는 손유희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요. 사전에 지도 선생님께 유아들이 아는 손유희인지 여쭤본 다음 유아들이 처음이라면 수업 전에 유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며칠에 걸쳐 들려주는 것이 좋아요. 저의 지도 선생님께서는 동화를 만드시는 것을 지향하셨기 때문에 낮장 동화를 제작하였어요. 동화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계획안을 완성하고 제작에 들어가야 했어요. 아마 3일 동안 동화에만 매달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낮장 동화 말고도 그림자 동화라든지 앞치마 동화, TV 동화 등이 있었지만 제일 저에게 친근한 낮장 동화를 선택했었습니다. 최대한 비행기의 특징을 잘 잡아주는 부분만 골라서 제작하되 트릭을 어떤 부분에 넣을지까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트릭으로 벨크로와 낚싯줄 그리고 할핀을 사용을 했었고요. 유아들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화로 수업을 할 때 집중도가 정말 최고라고 할 정도였어요. 미래 실습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동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연계로 소그룹으로 비행기 접기 할 때는 제가 당황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반 색종이로 비행기를 접는 것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크래프트지라는 조금 다른 재질의 종이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동화 제작에만 비중을 두어서 사전 샘플을 크래프트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크래프트지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접고 접을수록 성인인 저조차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아들의 비행기를 하나하나 힘을 주어 수정해 주기도 하였어요. 다행히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2주차 때보다는 조금 수월해진 것 같더라고요. 대망의 4주차입니다. 올데이 수업인데요. 올데이 수업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일과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 전까지 일과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앞서 저희 반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올데이 수업날 제가 진행할 일과는 등원, 자유놀이, 간식, 수업 진행, 바깥놀이, 점심 이렇게 되었어요. 등원을 하면 유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자유놀이를 하다가 피아노로 모두 제자리를 치면서 정리 시간을 알린 후 간식을 준비하고 그 후 간식을 먹고 난 후에는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고 바깥놀이 갔다가 점심 준비하는 것까지였답니다. 피아노로 정리 시간을 알리게 되면 유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신나게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 주의 집중으로 건너가는 길이라는 손유희를 하기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때 빨간불
안 돼요 노랑불 안 돼요 초록불이 돼야죠.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뛰어도 안 돼요 달려도 안 돼요 손을 들고 가야죠. 이렇게 손유희를 했답니다. 그 후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때 수업은 교통안전 중에서도 버스와 횡단보도 규칙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였어요. 이야기 나누기지만 동화와 비슷하게 교구를 만들었고요. 단 하드보드지를 2분의 1로 잘라서 만들었죠. 유아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와 타요버스를 열심히 제작하여 조금이나마 유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어요. 낚싯줄과 벨크로를 이용하여 트릭도 넣었고요. 그 후 EVA지와 나무젓가락을 활용해서 앞뒤로 OX 팻말을 만들어서 이야기 나눈 교통안전에 대해 퀴즈게임 시간을 갖기도 했었어요. OX 팻말도 날카로우면 유아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EVA지와 나무젓가락도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손잡이를 만들었었어요. 교구를 제작할 때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요. 3주차 때 진행했던 동화 같은 경우에도 이 모서리에 색 테이프로 감아 다치지 않게 제작을 했답니다. 꼭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이렇게 4주간의 현장 실습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선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선물 같은 경우에 사전에 원장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선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왔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조금 지양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선물 대신 편지로 대신하였고 지도 선생님께는 퍼즐을 선물해드렸고 그때 누리보조 선생님도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책 한 권을 선물해드리기도 하였어요. 원장 선생님께는 저 포함 실습생 4명이 다 함께 롤링페이퍼를 작성을 하고 롤케이크를 선물해드리기도 했답니다. 저는 지도 선생님과 누리보조 선생님께서 이런 선물을 준비해주셔서 울컥하기도 했었어요. 4주라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2탄에서는 유치원 실습 후기와 미래 실습 선생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간단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